네, 여러분 지금 오늘 16일이죠? 17일. 예, 17일 오전 지금 3시 18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 뭐 6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 12시 조금 넘을 때까지 뭐 잠을 잤는데 지금 알갱이가 휙 날아가는 얼굴로 어, 지금 약품 테러를 받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또 둘이 지아님이랑 뭐 여러 가지 뭐 피해자들 전화 상담도 했고 단톡방 음, 개설하고, 네, 단톡방 단톡방 개설하고 단톡방 중간에 이제 보충 설명도 넣고. 정관 정리도 하고 단톡방도 개설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논의도 하고 이러한 상황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시 18분이에요. 오늘 지금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오늘은 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짧은 영상입니다. 그 살인가스라고 하는. 네, 음, 살인가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오후부터 이들이 식초 냄새 나는 신내 나는 화학약품을 뿌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요. 지금 미식미식거리고요. 침이 계속 나고 머리도 띵하고 예? 그다음에 눈도 침침하고 지금 저희가 오후부터 이 식초 냄새 나는 이 약품 테러를 당했는데요. 방금 저희가 이제 이 아까 이제 라면을 뭐 만두를 좀 오늘 만두라면 먹었죠? 예, 만두라면을 아니요, 예, 라면 만두요. 라면 만두. 네, 정확하게 합시다. 만두라면이 아니고 라면 아니, 만두입니다. 아니 왜 이게 가끔씩 좀 왜 웃으십시오. 애교를 떨어 영상에서 그래서 피해자분들 잘 가시고 뭐, 웃으십시오. 좋네요. 나는 영상 찍으면은 상막한데 지아님 때문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네. 그래서 제가 만두라면 네. 먹고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좀 사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놀란 게 식초 냄새 나는 테러를 계속 오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30분 전에 편의점을 갔다 왔는데요. 요 계단 문을 여니까요. 이 계단에다가 전부 그 식초내 나는 약품을 갖다 때려 부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계단 나왔을 때 어때요? 계단 이제 문 닫고 나가자마자 식초 냄새가 확 납니다. 그 뭐 앞집에 거주자가 있지만 거주자가 뭐 장 보다가 잠깐 흘리고 그런 범위의 냄새가 아니고 냄새가 쫙 퍼져가지고 만약에 한두 방울 흘린 거는 한 몇 분 후면 없어집니다. 근데 계속 음. 났기 때문에. 이건 식초 냄새라기 하기도 그렇고 비교를 하자면 식초 냄새고 시큼한. 시큼한 냄새고 그다음에 이 양이 지금 지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 어느 정도 흘린 게 아니라 뭐 한 저기 뭐 빙초당 갖다 때려 부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저기 우리가 1층인데요. 1층인데 바로 나가면 바퀴인데 그 계단 지하 쪽에서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하에서는 왜 그 좀 신내가 나잖아요. 곰팡이라도 여름엔 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가장해 가지고 거기다 약품을 뿌려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트를 쭉 걸어갔다 오는데 바람도 쐴 겸 걸어갔다 오는데 그 마트 걸어가는 내내도 냄새가 여기 복도보다는 덜 났지만 좀 많이 좀 났죠. 예, 약하게라도. 농도의 차이지만 냄새는 계속 네, 골목에서도 났었고 현관에서는 가장 농도가 진했고. 예,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오니까는 이제 그 마트에서도 이제 뭐 이미 여기 저희가 이사해서 여기서 생활 반경이 여기니까는 요 마트에서도 이제 그 카운터에서도 이제 발에다 쏘았고요. 계산하는 동안 편의점 들어가서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니까는 발이 다 이제 축축하게 이 식초 냄새 나는 약품에 젖은 상태예요. 나갔다 오니까는 곳곳에 이제 차량들 그 자살 방지원들하고 긴급대응 팀들 차량들 세워놓고 이제 그래서 발에다가 우리 나가면은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조준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축축하게 젖어서 왔는데 그 후부터 이제 한 방 한 방 발에 머리하고 발에 그 한 방 한 방 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옵니다. 예, 뭐 구토도 메스꺼움도 오고요, 눈도 침침해지고요.
그다음에 뭐 발이 간질간질하면서 그 맞는 게 그 물줄기처럼 맞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상이 좀 심해지면서 제가 이제 지아님한테 과거 제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식초 냄새 나고 이러는 것이 이게 살인가스입니다. 살인가스. 일본의 오음진리교가 그 지하철에서 테러를 해가지고 48명인가가 일본에는 그 사용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학무기 테러는 국제법상 사형이기 때문에요. 예, 오음진리교 거기에 48명이 사형을 당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저기 나치들과 일제시대 때 그 벌어졌던 화학무기 테러, 그거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화학무기 테러였죠. 그 외에 뭐 러시아나 뭐 체첸이나 이런 데서 화학무기 뭐 여러 이제 국가들에서 전시나 이런 때 사용이 되긴 했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사용된 거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때 사용한 살인가스가 지금 이 식초 냄새 나는 약품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 잊어먹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피해자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시큼한 냄새, 식초 냄새 난다. 집에서. 이들이 이 약품 테러를 하루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바꿔가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약을 계속 테러를 하면은 이게 신경계 화학물질,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화학무기는 신경계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사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제로 속여서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약품은 극소량은 약으로 사용되지만 그 양이 증가하면은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독약을 보이지 않게 수증경태로 벽을 뚫고 사람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것은 불산을 통해서 화학 무기고요. 불산도요. 그리고 이 약품들도 그 약의 그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농도가 넘어서는 것은요, 화학 무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MK 울트라 프로젝트,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이 시행한 MK 울트라 프로젝트에도 보면은 이 사회 정신질환자나 뭐 노숙자나 교도소 수감자나 그 다음에 정치적 사보타주나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억누를 사람들, 현 정부에서 뭐 우리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때 사회에서 제거될 대상자들, 억눌러야 될 대상자들을 어? 어? 억누르기 위해서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화학무기로 MK 울트라를 진행했다. 연구를. 그 일제 나치 시대하고 731 부대에서 만들어낸 그 정신과 731 부대도 완장 군인들이 흰 완장을 차고 있었죠. 그것이 정신과 의사들이었습니다. 네이버에 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에 감염된 자들이나 그 정신질환자들, 그 다음에 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연고 없는 자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그들을 쓰러뜨리고 죽이는, 억누르는 그 약품들을 개발한 게 731 부대하고요. 나치들이 했던 짓입니다. 그것을 실제 전쟁이나 이러한 화학무기 테러에 그 사용이 됐던 약품들을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731 부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료들, 정신질환자나 노숙자나 뭐 사회에 필요 없는 제거의 대상자들을 억누르는, 죽일 수는 없죠. 사회에서 뭐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죽였지만 가두고 뭐 그 마녀 사냥으로 지하 감옥에 평생 가둔다든가 섬에다가 가둔다든가 그랬죠. 그리고 사륙도 했죠. 밝혀지신 것도 많고 밝혀지지 않은 것도 수없이 많죠.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이용해서 2차 대전 때 나치들과 그 독일에서, 그다음에 뭐 일부의 화학 무기들은 뭐 영국이나 뭐 이러한 저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개발을 했고요. 그런 것들은 미국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 판권까지도, 특허권까지 전부. 그래서 시행한 게 그때 사들인 게 731 나치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연구 자료하고 정신병자들이나
치료를 해야 되는 전염병자들 병자들을 모아놓고 치료는 할 수 없으니까 치료제를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점점 그 병을 악화시키거나 그 병으로 멀쩡한 사람도 그 병 전염병이나 정신질환자로 보이게 만드는 약품을 개발한 거죠. 예. 자신들이 지목한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나 병자로 만들어서 보이게 만들고 죽이는 약을 만드는 겁니다. 서서히 보이지 않게 테러를 해서요. 그 약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재판에서 그 731 부대가 저지른 모든 만행을 예, 용서하고 그 기록과 연구 자료와 그 화학 무기들과 그런 판권까지 모두 사고 그 연구원들까지도 731 부대 그 흰 완장을 찬 그 군인들,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 박사들, 심리학 박사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나치들과 그 나치의 만행 화학무기 테러와 이 731 부대의 주 연구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데려다가 미국에서 미국의 CIA를 통해서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한 게 MK 울트라인데요. 자, MK 울트라의 책임자가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만행을 벌이는 것이 정신건강 의사회입니다. 정신건강 의사회가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차려놓고 동마다 시민들을 이용해서 이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MK 울트라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MK 울트라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이 그 전시에 이 혼란스러울 때 그런 연구를 해야지. 이미 2차 대전 1940년대 50년대에는 이미 현대 사회에 이르렀고요. 지금까지 지금처럼 고도로 발달한 사회는 아니었지만 정부가 문화나 뭐 모든 것이 그래도 법에 의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만행을 사람들을 가두고 그런 실험을 하고 그러는 것을 전시했던 것이죠. 예,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죠. 전시에 맘 놓고 했던 거죠. 전시 혼란을 타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미국에서 싹 사들였습니다. 근데 CIA가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저거 할 때는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것이 MK 울트라가 밝혀졌을 때 꼬리 자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CIA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1호 비서실이 있고 CIA는 2호 비서실, 3호 비서실 이렇게 나눠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들은요 대통령의 의지나 명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지도 않습니다. 왜?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요. 예, 백악관 또 국정원도 청와대 대통령을 수발하는 기관이지 단독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그래서요. 그들이 그 MK 울트라가 세상에 밝혀질 때 CIA한테 꼬리 자르기를 했던 것입니다. CIA에서 한 것이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직속기관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대통령한테 언질 한마디 없이 그런 걸 합니까? 예? 누가 대통령입니까? CIA 국장이 대통령입니까? 예? 그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예?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거는 미국 정부가 한 프로젝트입니다. 예? 과정을 보십시오. 일본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모든 화학무기의 판권을 사들였습니다. 그것을 재판에 2차 대전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재판을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 연구원들을 전부 미국으로 데려왔고 그들에게 일본에게 20만 달러를 주고 그 판권을 사왔는데 그게 어떻게 CIA가 한 일입니까? 전부 미국에서 한 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예? 그 책임자는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이었고요. 예? 이거는요. 지금 이 법안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이 미국에서 아니 저기 WHO에서 하달이 돼가지고 각국의 보건복지부에 하달이 돼서 예,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전부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MK 울트라의 그 연구 자료에 보면요. 이 그때 70년대 80년대 그것이 밝혀졌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MK 울트라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나중에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덧붙인 말이 아니고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제 그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는 MK 울트라의 원본입니다. 예, 원본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음, 그 연구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그 시절에 증언을 한 거죠. 앞으로 계속 다른 이름의 명칭으로 계속 실행이 될 것이다. 예. 예. 그것이 지금 WHO나 UN이나 누구의 저기 힘이 많이 가해지는 기관입니까? 미국, 영국, 예? 일본 등 선진국들입니다. 예. MK 울트라를 진행할 때도 캐나다에서도 50만 달러인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그것을 국가 간에 서로 그 연구 성과를 어? 어? 공유하기로 하고 그렇게 선진국들이 MK 울트라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지원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WHO 세계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예. 그 내부에 세계 정신건강 의사협회 예. 그 부서를 통해서 세계 전국의 전 세계 국가의 정신건강 의사회에 하달이 돼서 정신건강 마을마다 동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차려놓고 이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미 5, 6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연예인들은 제가 영상에서 과거에 항상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 6년 전부터 그 이상 전부터 대충 이제 5, 6년 전후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가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몰라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하시기는 조금 벅차는 상황이라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다 말씀을 뭐 다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드리기는 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간의 상황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이해되는 그 선에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고 설명을 드리는 지금 입장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그래서 어찌됐든 5, 6년 이상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만연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찌됐든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 법안이 강력하게 WHO에서 하달이 됐고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에서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환각을 호소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어린아이부터 예, 노인들까지 예,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개 중에는 실제로 자살과 범죄가 만연해왔는데 예? 그러면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계 국가의 큰 골칫거리고 문제거리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경제로 뭐 아주 뒤지는 국가는 아니니까 경제도 항상 모든 사회가 경제가 우선이 되지만 문제가요. 경제 문제가 가장 우선시가 되지만 그러한 수많은 국민들 중에 그런 자살과 범죄가 만연하고 정신질환이 만연한다면
그것이 국가 일 원칙이 해결해야 될 원칙이 되겠죠. 그것이 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5, 6년 전부터 뉴스나 사회에서 보도나 정치계에서 얘기하는 자살률이나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해서 범죄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테러가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냐? 아닙니다. 그 전부터 정신건강의사회는 이것을 암암리에 내부에서 그 현재보다 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가해왔던 테러입니다. 예. 그들의 학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해도가 조금 한 부분으로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예. 이 피해자들하고 국민들한테는 테러이죠. 예. 그래 왔는데 이것이 2017년도 그쯤에 우리 사회에서 자살과 범죄가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입원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과거에는 자의입원, 가족 동의입원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정신질환이 확대되고 자살과 범죄가 일어나니까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우울증을. 예. 그래서 수면제 처방, 고혈압 당뇨 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 예. 그런 그 최하위 계층까지 모두 우중 전조 증상이다. 그러니까 미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자타해결을 갈 수 있다.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정신건강의사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행정입원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행정입원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렇게 자살과 범죄율이 높으니까 사회에서 도로에 가다가도 막 보도블록 빼가지고 남성들이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성추행 막 하고 그다음에 여성들도 또 고등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토막살 내고 뭐 칼부림 사건도 여러 차례 나고 이러한 상황이었죠. 5, 6년 전에 그 전후로요. 그러니까는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행을 한 게 행정위원회 2017년도에 법안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 추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건강복지법안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의입원, 타의입원, 가족 동의입원 두 가지였는데 행정입원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거기에 이 모든 불법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행정입원의 절차는 그렇게 만연하다 보니까 자살과 범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시민들이 이제는 자의입원, 가족 동의입원 외에 시민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신고를 했을 때도 경찰들이 정신병원에 그 정신질환으로 보이면은 정신병원에 인계를 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3개월간 치료를 하고 나왔을 때는 또 외부 치료를 한다라는 또는 치료를 거부했을 때 외부 치료를 한다라는 이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민들의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도 그렇게 경찰들이 확인을 하고 확실하다 싶으면 병원에 인계를 하고 정신질환으로 보인다면 병원에 인계를 하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거나 외부 치료를 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 납병원이나 외부 치료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한다는 법안인데 거기에 이제 외부 치료하고 심리 치료의 이 만행을 밝히지는 않았죠. 예. 치료제라고 했고 심리 치료라고 해서 온갖 만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통과시킬 때는 정치인들에게 치료라고 학술이라고 이해를 시킨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켰고요. 그런데 정신건강의사회는 돈벌이를 위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도 뭐 세세하게 어떠한 이득이냐 이걸 따지자면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돈벌이와 이득을 위해서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그 이하 뭐 10여 가지 이유로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대상자를 폭을 넓혔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발에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살인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붙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도 협조하고
모든 기관들, 고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 노인의 모든 단체, 모든 상가, 직장, 예. 법으로 정신건강 법안에 시민들까지도 협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전부 법치주의국가니까 전부 포함이 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30%의 이제 국민 30%를 모집했죠. 자살 방지원, 게이트키퍼원, 마음이응대원, 뭐 동료 지원가, SNS 팀, 뭐 마을 지킴이 등등 뭐 한 20여 가지 이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집을 해서 국민 30%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 개인 형제복지원 같은 개인 사설 업체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입니다. 그들을 형제복지원과 같은 업체죠. 그들에게 협조하라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장하고 센터에서 교육받은 내용은 모두 비밀로 한다라는 법안입니다. 고소란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의한 내용은 모두 비밀로 한다. 교육받은 내용은 모두 비밀로 한다. 나치 법안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은 부족하니까,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국민들을 병원에 모두 가둘 수 없으니까, 예, 우울증 전조 증상이 일어나는 우울증 환자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따뜻하게 보듬어야 된다. 그들의 자살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러한 미명으로요, 거짓말로요, 속여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가 찾아가서 자살방지원들이 찾아와서, 대상자한테 찾아와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해야 된다. 낫병원학. 자, 여기에서 모든 이들이 하는 행동이 그 네 단어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요, 조직 스토킹을 말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 대상자들은 사회생활의 범위가 전부 다양합니다.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 뭐 사업하는 사람, 가게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주부, 학생, 그들의 기호에 맞춰서, 그들의 생활 반경에 맞춰서, 그들의 생활에 맞춰서 그들에게 맞는 적당한 자살방지원도 국민 30%니까 누구든지 정신건강의료소에서는 골라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맞춰서.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윗집 아랫집 직장,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가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말도, 집단체가 아주 파일에다 써놨군요. 더 이제 추가되는 게 많습니다. 예? 뭐 따돌림, 예? 괴롭힘, 그 다음에 뭐 성폭행까지, 그것을 심리치료라고 그 비밀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요. 자, 외부 치료기라고 해서 화학무기입니다. 예,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외부 치료기라는 것은 인류에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화학무기를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찾아가는 서비스가 조직 스토킹이고요. 심리 치료가 그 5만 가지 만행이고요. 예? 외부 치료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고통스러운 증상을 일으키고 모든 따가운 가려움, 복통, 구토, 경련, 실신, 호흡곤란, 뭐 설사, 가려움, 눈침침, 두통, 모든 증상을 일으키고 화학무기의 증상이요. 그 다음에 쓰러지고 무기력하고 잠재우고 마취제로 잠재우고 호흡곤란, 염소로 호흡곤란 오게 하고 비수로 쓰러뜨리고, 펜타닐로 분노하게 만들고, VX 살인가스로 무력하게 만들고, 구토하게 만들고, 경련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고, 마취제로 잠재우고, 그 모든 약들은요, 이들이 항상 30%에서 50%를 누적을 시키기 위해서 자살방지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계속 쏘는 것입니다. 화학무기는 맞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명드린 모든 화학무기들은요, 전부 정신건강의사에서 사용하고 의사에서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비소는 암치료제, 극소량, 염소는 소독제. 더 이상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스타드 가스, 살인가스 VX는 치매 치료제. 그 다음에 그 펜타닐은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신경계 화학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약은 화학 물질이죠. 신경과에서 사용한다는 이겁니다. 신경계를 자극한다. 신경계를 치료하거나 자극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화학 무기는 보이지 않아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사용이고 화학 무기를 신경계 화학 물질이라고 화학 무기에서 가로치고 신경계 화학 물질이라고 표기를 했었습니다. 도덕책에. 예, 사회책인가요? 그래서 정신건강 의사에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고요. 모든 그러한 약품들은요. 염소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저기 염소 하나만 설명을 드려도 염소는 그 락스, 수돗물, 예, 아이들 갓난아기들 기저귀 장난감 소독제 이런 데에다 쓰이는 유용하게 쓰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도가 높아지면 염소로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 화학무기입니다. 약에서 화학무기로 가는 것은요, 그 양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치료제는 극소량 10%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테러를 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0%에서 80%까지 테러를 당하는 것입니다. 90% 100%가 가면 사망입니다. 예. 손정민 구하라 설립 박원순 이중사 여경은 80%에서 100%까지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기기 어렵고 이 비열함에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장 간악하고 비인간적인 물질 핵무기보다 총칼보다 더 잔악해서 그 처벌은 사형이라고요. 왜 잔악하느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에 누구에게 당하는지 몰라서 가장 비인간적이다. 그래놓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들이 눈 보이는 데다가 쏘고요. 왜 그것이 레이저가 공격무기라면 왜 보이게 쏘겠습니까? 예? 약품은 안 보이게 쏘면서 의사협회에서 주로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학무기입니다. 약품입니다. MK 울트라에 정확히 그 발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법정에서 기록된 자료에 MK 울트라에서 세계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이 대상자들을 억누르고 자살시키고 죽이는데 사용된 것은 대부분이 화학무기이다. 화학약품, 화학무기다. 화학약품이지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니까 알약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그 화학약품을 알약으로 처방을 받고 고지를 받고 고지를 받고 부작용을 왜 고지받습니까? 화학약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알약에 생약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정신과건 어둠 영혼이건. 네? 그 생약성분이 오죽 귀하면은 생약성분 요만큼만 들어가도 생약성분이라고 광고를 때리는 것입니다. 전부 화학약품입니다. 바나나 우유에도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황산 무슨 화학약품으로 다 냄새, 맛, 색깔까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향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MK 울트라에서 화학약품으로 화학무기로 화학약품이지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만의 치사량이기 때문에 화학무기로 MK 울트라를 진행했다. 거기에는 빛 공격, 레이저 공격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이 대상자를 테러하는 것은 화학약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MK 울트라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과거에 7.3 부대 나치들이 만들어 놓은 화학약품들을 사들여서 그 연구원들까지 사들여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 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약품을 사회에서 과거에는 전시에는 그렇게 막 감옥이나 이런 데서 가다 놓고 병원이나 이런 데서 가다 놓고 막 실험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사회가 안정이 되면은 이제 고도화로 그 이후로 고도화로 발전되는 도덕과 법이 발전되는 민주화 법치주의 국가들이 전부 현대 사회는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하려면은 그 시기가 지금 사용할 때 아닙니까? 예? 80년대, 70년대, 80년대 MK 울트라가 발생이 됐으니까요. 예? 그럼 그 이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세계 정신건강의사협회에서요. 미국에서요. 세계 선진국들이 돈을 대고 합작으로. 예? 그래서 MK 울트라에서 연구를 한 게
그 약품들을 모아서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 대상자를 폭넓혀서 뭐에 누구에게 당하는지 모르게 응? 대상자를 폭넓게 이 테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그 약품을 나눠줘서 보이지 않게 이 대상자를 테러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약품은 이미 실살그대 나치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사온 거고요. 그래서 발을 좀 닦겠습니다. 약을 어마어마하게 써보겠습니다. 살인가스를요. 지금 얼굴이 빨개지죠? 이게 지금 살인가스입니다. 피부에 닿고 따갑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연구해 온 게 MK 울트라 자료에 보면 보이지 않게 수증기 형태로 쏜다. 화학무기를.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 찍히는 알갱이들이 그 화학무기입니다. 수증기 형태니까는 일반 이 상황에서는 안 보이고요. 여러분들 라면을 끓이면은 후드 램프를 딱 켜면은 라면 끓일 때 연기가 안 보이다가 후드 램프 불 등 딱 켜면은 그 가스레인지 후드에 보면은 불 있죠? 그거 딱 켜면은 수증기가 확 보이지 않습니까? 라면을 끓이는데 저쪽에서 물론 불을 안 켜도 수증기는 어느 정도 보이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후레쉬를 비춰보십시오. 몇 배로 더 많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빛에 반사돼서. 즉 이게 수증기 형태의 화학무기라서요. 일반 눈에는 안 보이다가요. 여러분들이 카메라 후레쉬를 켜고 카메라로 찍으면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랗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있죠? 그거는 카메라라는 것이요. 이 렌즈가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좁쌀만 합니다. 멀리서 찍을 때는요. 이 카메라라는 것은 사물을 초점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으면은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갱이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은 사람의 이렇게 사각 표시가 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렇기 때문에 알갱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먼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먼지 찍으려고 만들어낸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물을 향해서 사물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질들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배경이나 다른 물질들은요. 그런데 이 알갱이가 갑자기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초점이 저 멀리 카메라는 잡히죠. 몇 메다 여기에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최소한 몇 메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갱이로 이게 날아갈 때 알갱이로 보이다가요. 카메라 이렇게 만약에 이게 사방에서 날아오니까 여러분들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운 좋게 여기까지 이렇게 날아오면요. 이 렌즈하고 가까워지면요. 얘가 초점이 흐려집니다. 얘의 초점은 저기에 맞추고 있지 얘를 맞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날아오는 물질에. 그래서 얘가 희미해지니까 원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원형으로 보이면서 카메라 렌즈가 좁쌀만한데 그거만한 게 가까이 오니까는 우리가 카메라로 볼 때는 저기 알갱이가 이렇게 날아오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동그랗게. 그러니까 전파 무기가 아니냐 이렇게 오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사용하는 게 전파 무기나 레이저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무기에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화학 무기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에서 사용하는. 지금 얼굴에 맞은 게 아니라 발에다 이렇게 맞았는데 얼굴 시뻘걸 정도로 이렇게 이게 신경계 화학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발에다 쌌지만요 신경계 모든 몸에 신경계에 전부 자극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뭐 펜타닌까지 같이 섞어서 쏩니다. 뭐 수포제까지 싸서 또 가렵게 만들고요. 아주 그냥 이 약품 가지고 아주 지들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이 사는 이 새끼. 지금 뭐 발을 오늘 몇 번을 닦은 거라 뭐 계속 빨아가지고 닦는 거라.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들이 뭐 레이저 공격, 전파무기 공격 다 합니다. 다 하지만
메인은 그래서 화학무기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러한 용도로 그들이 실험을 했고, 그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보면은 시민들을 이용해서 이 대상자도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니까는 미국에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했죠.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군인들이나 연구원들의 자신들 연구원들한테까지도 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연구원들도 모르고 당한 거예요. 지원서 하고 그 연구의 대상자가 된 거죠. 연구원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이 테러를 했을 때 반응을 설명을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연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구원들 중에는 이 화학무기에 대해서 모르는 연구원을 이제 쓴 거죠. 화학무기인 걸 알면은 아는 연구원을 자원자로 뽑아서 이 대상자로 삼아서 실험을 한다면 그 연구원이 화학무기 테러를 당한 거를 밝히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써가지고 그 군인이나 여러 가지 집단에서 그 자원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 생활하는 곳에 뭐 바에 가면은 바 직원, 의사, 간호사, 뭐 저기 뭐 상점 주인 이런 사람들한테 그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를 주고 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쏘듯이 윗집 아랫집 이런 식으로 둘러싸고 그 실험을 한 겁니다. NK 울트라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실험을 그렇게 화학무기를 만든 거는 나치하고 731 부대 이들이지만 주가 그것을 사회에서 시민들을 이용해서 외부 치료기로 둔갑을 시킨 것은 정신건강의사회란 말입니다. 세계 1대 회장이. 그리고 그거 더 나아가서 그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그것을 보면은 그 서류를 보면은 제가 카페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원본을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그 그렇게 쏘는 것도 쏘는 거지만 피부를 통해 흡수를 시키지만 음식물 바에 가서 음료수 시킨다 그러면 음식물에서 타서 주고요, 발라주고요. 모든 것이 화학무기 테러의 방법입니다. 네. 현대 명시돼 있는 정신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명시돼 있는. 그러면 화학무기를 어떻게 해서 정신건강의료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화학무기 금지 조약이 있는데. 예? 아무리 화학약품이고 의사협회에서 쓰는 의사들이 쓰는 신경계의 화학약품이라지만 어떻게 이거를 그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화학무기인데. 예. 그래서 제가 밝혀낸 게 화학무기 금지 조약의 11조항에 보면은 화학무기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 그것들을 연구해서 화학무기의 사용법을 연구하고 그 특징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화학무기 금지 조약은 각국 180여 개국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 중국 뭐 예를 들어 러시아나 공산국가 몇 나라 빼고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뭐 완전한 공산국가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180여 개국 이상 지금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아니겠죠. 그들 외에는 그들 외의 모든 국가들은 음? 테러나 사회에 혼란을 주는 상황에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화학무기 금지 조약은 각국의 공무원이나 공무원, 행정기관, 시민들에게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의사협회죠. 화학무기가 신경계 화학물질입니다. 어디다가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정신과죠. 네. 자, 다른 병원들은요, 뭐 부러지거나 암이 걸리거나 그래야 확실한 병명이 있어야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신과라는 건요, 쥐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식입니다. 여러분도 병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신들이 모르면요, 만약에 내가 고혈압, 당뇨로 병원을 가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친절하게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이 고혈압, 당뇨라는 게 잘 안 낫지 않습니까? 그럼 환자 입장에서 야, 뭐 6개월, 1년을 치료했는데 그대로예요. 더 악화돼요. 그럼 누구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의사한테 화를 내죠. 야, 니네들이 준 약 다 먹고 비싼 약 다 먹었는데 왜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울증일 수도 있으니까 정신과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의사에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환자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암 환자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지들이 치료 못하는 건 전부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많은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병원에 오래 다니신 한 질환으로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요, 전부 지들이 몇 개월이 지나도 치료가 안 되면은 정신과를 가보라고. 그게 정설입니다. 의사들이 직접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의사, 간호사한테 그쪽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게 정설이에요.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거는 뭐냐? 자신들이 치료를 못하면요, 전부 정신과로 인도하고, 정신과에서는 코에 걸면 코골이 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유전입니다. 응? 응? 스트레스 때문에 무력감 때문입니다. 무기력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즉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정신과, 또 신경계 화학물질이니까 정신건강의사에서, 그것이 정신건강 세계 일대 회장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자신들이 치료를 못하거나 자신들에게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물질이었거든요. 화학 무기들이, 화학 약품들이,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 얘기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저도 지금 뭐 살인케이스 테러를 너무 많이 당해서 지금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힘이 듭니다. 발을 닦아내지만 또 테러를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로 이들이 이렇게 화학 무기를 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도요, 식초 냄새가 난다지만 이게 지금 살인가스의 한 100분의 3 정도로 희석한 용액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의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처음에 이거 5년 동안 당했는데,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사회에 알리고 다니니까, 제 영상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차에다가 다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 온갖 만행, 화학무기 테러라고 써붙이고 다니고 마이크 맨날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회에 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테러를 했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오늘 이 테러를 지아님하고도 당하면서도 잊고 있었어요. 이게 살인가스라는 걸. 근데 기억을 또 더듬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나서 내가 지아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야, 이거 지금 테러 다시 또 한번 과거 영상에서 다 찍은 내용인데 다시 또 한번 피해자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자살방지원들,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살인겠으냐? 이것이 자살방지원들한테는요, 희석액을 나눠줍니다. 예? 화학무기가, 이 부분을 더 설명하려고 모든 걸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화학무기는요, 그렇게 원액의 1%, 2%는 약품입니다.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염소하고 비소 설명을 드렸듯이, 비소는 암치료, 극소량은 암치료제지만, 옛날 왕들이 암살당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이 암살을 당할 때는 전부 독약으로 암살이 당했습니다. 다른 테러는 별로 없습니다. 왜? 독약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표시가 안 납니다. 예. 어떻게 암살을 했냐? 그러니까는 왕들이 하도 독살을 당하니까는 그 수락관에서는요, 그 음식 만드는 하인들이 먼저 먹어보고 왕한테 주고, 또는 왕들은 그 은수저로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역사 중에 수많은 50명 중에 45명은 독살을 당했다라는 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독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주로 사용한 게 이 비소입니다. 예, 비소의 특징은요,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고, 예? 극소량은 표시가 안 납니다. 거의 그냥 내가 무기력하고 몸이 피곤하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쓰러지고 죽는 거예요, 병으로. 예. 그 사약의 원료입니다. 예. 그게 암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세포를 죽이는 약입니다. 그 암 표적을 해가지고 암 세포를 표적을 해서 주입을 하면은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제입니다. 그것을요, 호흡기를 통해서 수증기로 가스를 해가지고 집안에다 갖다 때려 붓고요.
불산을 섞어가지고 화학무기로 수증기로 맞춰가지고 몸을 피부를 통해 흡수시켜가지고 화학무기 불산은요 피부에 닿는 즉시 그 수증기 형태가 피부에 닿는 즉시 불산 및 그 불산에 섞여 있는 화학 물질이 수초 만에 뼛속까지 흡수되는 지구상의 유일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외부 치료기에는 불산이 반드시 섞여 있는 기본적으로 섞여 있는 물질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흡수를 시켜서 지금 여러분들을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뭔지 모르게 계속 비실비실 아프고 예. 예? 이 얘기하니까 또 이빨 쏩니다. 예. 예? 비실비실 아프고 죽는 것이죠. 끝내는 병들고 이유도 모르고 뭐 의사들이 그 왕의 의사들이 죽으면 많습니까? 알갱이 엄청 날아다니죠. 왕의 의사들이 죽으면 많습니까? 다 진단해도 원인을조차 모르는 거예요. 몸에 이상은 없는데 비실비실하고 누워있고 그러다 죽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음식물에다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테러를 해서 동서양의 모든 거의 80% 이상의 70, 80% 이상의 왕들까지도 테러를 했던 물질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소라는 저기 독약을 처방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 만약에 정치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 뭐 좌의정이 우의정이 왕자리가 탐이 나서 왕을 살해한다. 그런다면요, 좌의정 우의정이 독약을 압니까? 누가 합니까? 의사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예? 그렇게 수천 년간, 수백 년간 그들은 그 자신들의 학술, 의술을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7.3일 나치까지도 엄연히 그 짓을 해왔고요. 그 이후로도 정신과 의사들이 수많은 사회적인 대량 사륙을 한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터넷 제가 자료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올려야 되겠네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주나 한 섬을 통째로 그렇게 수천 명씩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서 독살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의사들이 그러한 권한을 엄청난 사람들을 살리고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짓을 21세기 지금 또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잔악한 새끼들이 이 멍청한 21세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요. 이걸 제가 토탈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의사들이 그러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어떻게 의사들이 화학무기로 이런 증상들을 모든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느냐. 그 왕들도 그렇게 죽이고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모든 이런 걸 하려면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은 이것이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자택계를 갈 수 있는 사람을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요. 국가적으로 정신건강의사회한테 자문을 얻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준 상황이라서요. 이 엄청난 만행이 벌어질 수 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세기 동안 걸쳐놓은 이 방법을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장을 시킨 거죠.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냐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 30%를 동원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거짓말로 화학물을 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죠. 네. 자신감이 아니라 이건 미친 거죠. 집단 사이코죠. 집단 사이코, 정신건강 의사회. 네. 나머지 국민들은 속아서 하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할 모든 진실을 알고 동조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걸 동의하고 동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납병원이나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말로 미명으로 포장을 한 것이죠. 속이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말이야. 어찌할 겁니까? 비소 저기 뭐야 지금 저기 살인가스 설명하다가 자꾸 이렇게 말이 빠지는데 그것도 중요한 얘기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인가스인 걸 어떻게 알았느냐?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만 테러를 당하고 강할 때는 막 염소의 냄새까지도 이 식초 냄새가 저한테는 이걸 사회에 알리니까요. 계속 24시간 쓰러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동을 못하게 만들고요. 차 안에서 계속 이러고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까? 제 영상 보시면. 예. 그러고도 이동하고 스피커 틀고 그러니까요. 이 식초 냄새 나는 약이 강하게 뿌리니까 염상 황산 냄새가 나다가요. 그날 밤에 제가 부천에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이 약품을 앞뒤로 차량을 대고 쏘는데요. 단 제가 약 한 10초, 20초 만에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느낀 게 이것이 무슨 약인가? 그날 하루 종일 쐈던 이 식초 냄새 나던 약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농도만 달랐습니다. 예? 그런데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앞에 차를 대고 약을 딱 쏘자마자 단 몇 초 만에 얼른 그냥 쓰러지면서 차를 뺐습니다. 제가 연간해서 차도 이동을 잘 안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계속 버텼죠. 알려야 되니까. 얼른 차를 뺐습니다. 왜요? 이건 죽이는 약이구나. 그때 내가 이게 화학무기 살인가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딱 살인가스라고 지명을 하기에는 모든 이제 제가 또 수많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그런 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지금은 좀 건너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살 방지원들한테는요, 이 살인가스의 10분의 3 정도로 희석된 약을 주는 겁니다. 화학무기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뭐에 당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MK 울트라에서요 개발을 한 것이 외부 치료기를 쏴서 몇 초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화학무기 검사하면 화학무기 테러한 게 드러나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 오랜 시절 몇십 년 동안 정신건강의사에서 그런 것만 개발한 거예요. 그 화학무기 사다가 20만 달러에 나치 새끼들 731 부대 새끼들 데려다가 사면해주고 거짓거리 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거 개발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표시 안 나게 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회 시민들을 이용해서 한 사람은 테러를 하고 예? 어떻게 하면 표시가 안 나고 죽어서도 표시가 안 나고 예? 얼마큼 뿌리면 이 약은 얼마큼 뿌리면 무슨 증상을 일으키고 이 약은 얼마큼 뿌리면 뭐 20%에서는 무슨 증상을 일으키고 30% 테러하면 무슨 증상을 일으키고 90% 테러하면 무슨 증상을 일으키고 이걸 연구한 게 NK 울트라예요. 예. 그게 NK 울트라에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화학 무기는 첫 번째는 생리현상, 뭐 가렵고 따갑고 구토, 경련 뭐 이런 거, 예? 설사, 복통, 예? 의사 앞에서 사용하는 약의 성분 모든 것이 흥분, 분노, 불안까지도. 근데 화학무기 2단계는 무력하다. 예. 쓰러뜨리고 경련, 구토, 실신, 예. 졸음, 예. 마취제로는 쓰러뜨리고 화학무기 모든 게 50%가 넘어가면부터는 쓰러집니다. 화학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80% 이상부터는 사망입니다. 예. 그것을요 자살 방지원들한테 화학무기를 나눠주는데 원액을 주면은 한 방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액을 주지 못하죠. 한 방에 죽는 것보다 자살 방지원들 국민 30%한테 외부 치료라고 나눠줬는데 그 원액을 주면은 그들도 데미지를 입을 것이고요. 예? 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자살 방지원들도 차 안에 펜타닐 쏘고 있으면 펜타닐이 차 안에 꽉 차가지고 펜타닐 취해서 해롱해롱 합니다. 예? 자기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예? 요즘 펜타닐 중독 애들이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 펜타닐 약국에서 구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외부 치료기 때문에 그런 마약 중독자가 생겨가지고 그런 증상들을 상황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자기들이 맞기도 하지만 다른 약품들은 뭐 머스타드 가스나 이들이 사용하는 VX 살인기술 그런 거 맞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테러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중 경태를 쏘는 거기 때문에 차 안에다가 뭐 차 밖에다가 이렇게 총처럼 만들어서 쏘는 게 아니라 차 안에다가 핸드폰 가방 표시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쏘고 가방에다가 메고 다니잖아요. 자살 방지용으로. 여기다 놓고 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하도 이제 제 영상으로 밝혀지고 자살 방지용으로 외부 치료기 갖고 있다. 손정민주인 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보이게 주머니 네? 이런 옷깃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들고 이렇게 방향만 잡습니다. 방향만. 예? 예? 과거에는 자살 방지원들이 핸드폰으로 진짜 쏘기도 했습니다. 스프레이도 씩 하고 지나가고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손정민 죽고 나서는요. 예, 이게 외부 치료기인가 펜타닐인 거 저희가 밝히고 나서는요. 얘네들이 쏘는 거를 그 A군이 모가지 손정민에다 어깨 동무하면서 싹 뿌리지 않습니까? 제 영상에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밝혀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뿌리거나 들고 다니지 않고 주머니, 예, 이런 데다가 딱 놓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원격으로 방향만 이 자살방조는 방향만 대상자에게 각도만 맞춰주면은 정신건강의사회에서 무선으로 쏩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진화가 됐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네. 그러니 수십 년 동안 MK 울트라에서 이걸 연구를 해왔으니 어마어마한 진화를 이뤄온 거죠. 그 수십 년간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이것을 알아내기에는, 예, 저같이 이걸 사회에 알린다고 그래서 진짜 타깃이 엄청난 타깃이 돼가지고 저를, 예,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매일 몰아가지 않는 이상 그 약품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제 영상에서 과거에 보시면 맨날 죽기 직전까지 돼서 이 약은 무슨 약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제 노트에는 다 기록을 하고 자료 찾아서 그 상황에서도 다 하나하나 찾아서 근거, 냄새, 피부로 닿는 느낌, 증상, 10%에서는 어떤 증상, 20%에서는 어떤 증상, 50%에서는 어떤 증상, 70% 맞으면 어떤 증상, 90% 맞으면 어떤 증상, 전부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가서 그것이 어떤 약이라는 걸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예. 과거 영상에 전부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새벽 내내 24시간 테러를 당하면서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테러를 황무기를 당하니 몇 년을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요, 뭐 저처럼 그렇게 음, 그런 일을 겪지 그럴 필요도 없었으셨고 겪지 않으셨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들이 뭐에 당하는지 모르게 극소량만 해서, 예, 테러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극소량으로는 안 되니까 계속 알리고 하면 할수록 더 알리고 다니니까 완전히 얘는 쓰러뜨려야 된다. 죽기 직전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방지원들도 이것이 원액을 주면은 자기들이 쏘다가 피부에 닿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잡고 있다가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증기 형태고 액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 방지원들이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외부 치료기라고 속여서 줬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원액으로 닿으면 막 실신 경련을 일으키는 약을 주면은 자살 방지원들이 눈치를 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최하 만 10% 원액의 100%에서 10%, 3% 이렇게 희석된 걸 줘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24시간 그래서 둘러싸는 거예요. 계속 쏘는 거예요. 한 명이 3% 누적, 그 다음 사람이 3%, 그 다음 사람이 3%, 10명이면 30%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가서 그러지 한 번에 10명 이상씩 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엊그저께 영상 보시면은 다이소에서 한 30명 이상 둘러쌌다고 그러죠. 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부산에서 다이소에서 한 70명 1층, 2층에서 한 7, 80명 둘러쌌었습니다. 그들이 한 방씩만 쏴보십시오. 실신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학무기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도 뭐 24시간 이걸 떠들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라면 하나 사러 가도 마트 가도 그 지랄들을 떠니 왜 얘기를 안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테러를 받고. 예. 그러다 보니 저는 알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식초 냄새 나는 거 이거 살인 가스입니다. 원액은요 그냥 죽습니다. 악소리도 못하고 그 직접 테러를 당하고 그 증상을 제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천에서 약 1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찾기는 힘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럴 시간도 안 되고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하는 화학 무기가
그 농도에 따라서 뭐 식초 냄새, 빙초산 냄새, 염산 냄새, 황산 냄새까지 나다가 뭐 황산 냄새까지 나면은 한 60%, 70% 데미지를 입은 화학무기 6, 70%의 원액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60% 정도. 거기서 치사량 거의 뭐 80%, 90%까지 올라가면요. 뭐 이런 말도 못할 냄새가 납니다. 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 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날 하루 종일 테러 당한 이 식초 냄새가 점점 누적이 돼서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새벽에 그 차량을 앞뒤로 대서 이 살인케이스 테러를 당했을 때 그때 잠시 쏜 거는 원액을 쏜 겁니다. 100%의 원액을. 예. 어마어마한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식초 냄새 나는 거, 그것이 살인가스라는 걸 이렇게 제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뭐 과거에 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인데 빼먹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외부 치료기는요. 자, 잘 보십시오. 731 부대에서 때도 군인들이 완장을 찾고요. 그들은 심리학 박사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했습니다. 예? 나치 때도 그렇고요. 왜 그들이 했냐? 세계 정신건강의사 MK 울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 박사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필요하냐? 지금 외부 치료기는요,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것입니다. 예? 나치 때부터, 731 때도, MK 울트라도, 현재도요. 정신건강 의사에서 하는 거고요. 심리치료는 심리학 박사들이 하는 겁니다.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부운전유도, 거짓미터, 집단성 주행은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정신건강의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심리학 박사도 정신건강의사의 소속이죠. 예? 심리가 뭡니까? 정신, 예, 건강. 예? 예? 정신과 의사 뭡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심리 정보고 수료합니다. 예? 그래야 정신과 의사를 하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두 가지 찾아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한다. 외부치료는 화학무기고요. 심리치료는 예, 조직 스토킹으로 테러하는 거. 여러 가지 전파무기, 음파무기, 레이저 공격, 예,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말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예, 예, 억누르고 겁을 주는 거, 예, 감시하고 통제하고 예, 고문하고 마음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히고 이거 심리학 박사들이 나치 때부터 13일 때부터 MK 울트라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연구해 온 것을 학술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부 치료, 예? 약품으로 수증기 형태로 보이지 않게 외부를 통해서 흡수시키는 화학 무기를 정신건강의사에서 그것을 외부 치료라고 불러서 이 테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뭐 풀어야 될 판도라의 상자는 없습니다.